오늘도 진프로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상식을 알려주실 건가요? 네, 박상희의 리버럴 아츠를 애청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최근 정읍 시청을 좀 몇 번 갔습니다. 네. 정읍 현대환경이라는 그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업을 대행하는 업체의 불법 비리 사실을 고발하기 위해서 집회도 하고 네. 진프로의 샤우팅도 네. 있었는데 네. 우리 조합원의 임금 명세서를 받아보고 제가 정말 깜놀했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그렇죠. 어. 예, 바야흐로 2024년인데 네. 쌍팔년도에도 이게 아마 그런 식의 임금 명세서는 아마 없었을 거고, 그래서 임금 명세서 지급 의무에 대해서 네. 오늘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 주무부서도 그 임금 명세서를 보고 뭐가 잘못됐는지 잘 네. 몰랐던 거. 아니, 공무원들에게 사적인 원한과 감정은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그분들도 이제 그 순환보직 때문에 전문성을 갖추기 쉽지 않다는 것도 알지만 네. 그 최소한 민간인을 고용하거나 민간인과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근로기준법 조문이라도 좀 한 번씩 읽어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 아시다시피 네. 2021년 11월입니다. 정확하게는 2021년 11월 19일부터 네. 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그 법문 말고요, 이제 시행령이 개정이 됐고, 네. 그게 이제 2021년 11월 19일부터 적용을 하게 되는데, 네. 그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정해진 양식에 따라서, 네. 그 이 양식이라는 건 그 들어가야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형식, 이를테면 뭐 그 글자 크기나 뭐 자간, 뭐 이렇게 여백, 뭐 이런 거를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네. 않고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을 시행령에 못 박았다. 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16조 벌칙 규정 있잖아요. 벌칙 규정에 따라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 임금 명세서에 반드시 그 기재돼야 하는 필수 사항들은 누구냐 넌. 이게 누구 임금인지를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성명, 네. 생년월일, 네. 뭐 이제 사원 번호나 이런 게 있으면 사원 번호 등등. 그래서 그 이게 누구의 임금 명세서인지를 알 수 있는, 어느 노동자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그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고요. 네. 그 임금 언제 주는데 하는 네. 임금 지급일, 이게 언제 지급되는 임금인지를 명시가 되어야 하는 거고요. 임금 총액, 네. 그리고 기본급, 네. 수당, 상여금, 네. 성과금 등등의 임금의 구성 항목별 금액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네. 예, 그리고 그 이제 출근 일수, 근로 시간 등에 따라서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 항목별 계산 방법. 말이 좀 어렵죠. 그렇죠. 예,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 출근 일수나 근로 시간 수 따라서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 그 항목별 계산 방법.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 법정 수당이라고 하잖아요. 네. 법에서 정한 수당입니다. 법정 수당. 예전에 한번 제가 네. 교육 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약정 수당. 임의로 약속해서 정한 수당. 법정 수당. 법이 그렇게 하라고 정한 수당. 자, 구체적으로 법정 수당 뭐가 있죠? 시간의 수당이 있는데. 그렇죠. 네. 시간의 수당 안에는 연장 근로수당 그리고 제가 휴일에 근로했던 휴일 근로수당. 그렇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야간 근로수당. 맞습니다. 네. 네, 대표적인 법정 수당 이렇게 있는데, 이 법정 수당이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조합원들 같은 경우 야간 근로 수당 네. 10만 원 예를 들면, 네. 휴일 근로 수당 30만 원, 네. 연장 근로 수당 50만 원 이렇게만 써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쵸, 써 그쵸. 있으면 불법이라는 거예요. 네. 이게 왜 50만 원인지를 음. 계산식이 옆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 계산식을 보면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명확히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받는 임금 금액인 통상임금 곱하기 그 이제 가산 네. 1.5 곱하기 해당 시간,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급을 해야 하는데, 네. 네. 그렇게 지급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임금 명세서만 보고도 알 수 있게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렇게 해서 반드시 근로기준법
그 시행령 개정된 것에는 구체적으로 이 지급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지금도 네. 현대환경이라는 그 업체는 네. 네, 임금명세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통상임금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죠. 이 금액이 왜 이렇게 나왔지 하는 것도 이제 알 모르겠고 수가 없었죠. 이제 그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임금명세서를 우리가 주무부서 공무원한테 들이밀었더니 근데 이게 뭐가 문제죠? 라고 네, 임금 총액을 보면 적지 않거든. 그렇죠. 아마 이제 그 주무관 입장에서는 나보다 많이 받네? 금액을 봤을 뭐가 문제지? 이렇게 아마 이제 생각했을 수 있는데 그렇게 이제 볼 문제가 아니다. 네. 그래서 임금 명세서 반드시 옳게 교부해야 되고요. 네. 우리 노동자들의 권리입니다. 당당히 요구하세요. 알아서 잘 줬겠지. 네. 아마 많은 남성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왜냐면 저도 어렸을 때부터 남자가 이러면서 대범해야지. 쪼잔하게 그런 거 하나하나. 근데 이건 제가 지금 성차별적 발언을 하는 게 아니라 당시 우리 어렸을 때는 그렇게 네. 교육받고 자랐거든요. 그 남성성이라는 거, 여성성이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걸 내가 구체적으로 짚는 것 자체가 따지는 사람이 되고 그쵸. 쪼잔한 사람으로 이렇게 비춰질 수 있는데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네. 이건 당연한 우리의 권리이기 때문에 따져봐야 한다. 네. 근데 미안하지만 우리 노동조합을 하는 핵심 간부들조차 나는 더 낸 관심 없어. 알아서 좋겠지. 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거는 사실은 자랑은 아니다. 그렇죠. 자랑은 아니다. 그 대범함의 표현일 수는 있겠지만 네. 적어도 노동조합 간부라고 하면 더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렇죠. 나는 설사 관심이 없더라도 이건 노동조합 간부로서 내 개인의 임금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우리 조합원들이 행여 차별을 받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일이 따져봐야 되고요. 그 후에 좀 더 이제 다뤄볼 예정이기도 한데 그 이제 퇴직금 산정 관련해서 뭐 최근에는 퇴직연금제를 이제 그 시행하는 사업장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퇴직금 제도를 고수하고 있는 사업장들도 적지 않거든요. 퇴직금 산정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편견을 갖고 있는 부분들도 있다고요. 이런 것들을 일일이 계산해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세한 거, 작은 거라고 해서 간과하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임금명세서 교부 그리고 그 안에 서식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것부터 시작합시다. 그게 우리 조합원들, 노동자들의 권익을 지키는 첫걸음이라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도 산술식을 대충 또 볼 때는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뭐 저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근로시간 209.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급여의 나누기 209 이렇게 해서 서식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노동자의 권리는 노동자가 찾아야 합니다. 네, 오늘 임금명세서의 산술식과 꼭 들어가야 되는 양식에 대해서 오늘도 유익하게 배웠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